시간입니다. 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카메라는 여러 곳에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네. 신임 원내대표로 박강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지지난주부터인가요? 조금 박강원 의원 우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비슷했습니까? 받아보신 뭐 이런 것들도. 네, 박가원 의원이 네. 조금 앞서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래도 후보가 많아서 네. 2차까지도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1차에 그냥 되셨더라고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거의 압도적이었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표를 모르니까 압도적이었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뭐 계파나 진영 또는 그런 정치적 이슈가 확 부상을 안 한 선거였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간의 스킨십이나 개인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동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박가원 의원께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재수 프리미엄 두 번 나오면 근데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워낙 원만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이게 어떤 정치적 이슈로 확 이렇게 각이 서는 그런 내부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가원 의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의원들을 많이 접촉해 오신 것이 굉장히 플러스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강원 의원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비명, 친명으로 나누는 거는 언론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런 면이 크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다 가령 지난 대선 때 딱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운 그 캠프에 속했던 분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잣대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그런데 박강원 의원은 그때 이낙연 캠프에 딱 있긴 했던 분이잖아요. 그거는 다른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예. 사실은 아마 홍익표 의원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강원 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서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만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의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각이라는 건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걸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 전에 이제 돈봉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쇄신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뭐 제도적으로 뭘 고치고 진상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총을 여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 문제만 놓고 논의하는 의총을 못 열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의총이 진상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적합한 틀은 아니니까요. 진상조사 문제는 이미 상당히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논의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도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근데 그 시점쯤에 이미 이제 상대당에서 그걸 셀프 조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했어도 또 시비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당장 검찰 수사 자체도 입구에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좀 내놔야 이게 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 뭐 물론 어떻게 뭐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워낙 여러 버전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진상조사는 좀 한계가 명료하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원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예 내용을 모르는 사람 뭐 조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가 되면 명단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뭐 확인 여부가 아니라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뭘 하면 그건 그에 따른 절차가 법적 절차가 쭉쭉쭉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명료한 상황이 되면 그때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그렇겠죠. 있을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경우도 사실은
현재까지 본인의 이 입장으로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캠프에서 생긴 일이라는 성격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당사자가 과거에 대표 시절에 얘기했듯이 일단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룰을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한 거잖아요. 예. 이제 그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룰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아직은 좀 불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도가 나가면 그에 맞춰서 당은 이렇게 판단도 하고 정치적인 또 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제 축소 또는 폐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KBS 인터뷰에 보니까. 그거는 저한테 아마 질문을 하셔도 뭐 대의원을 요 일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제가 20년 전인 2002년에 지금 이제 여야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5대5 국민 경선 당원 반 국민 반 이거를 디자인했었는데요. 예. 그 후에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당원의 직접 참여가 높아지고 권리가 높아지고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당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은 대의원 제도를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많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 당원의 비중 전체 일반 당원의 비중을 높여나가자 하는 것까지는 다 공감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오래된 당원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와 가령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당원을 다 똑같이 한다. 이것 또한 정당의 원리에 봐서는 꼭 맞지 않을 테니까 그거를 바로 대의원제를 폐지합시다라는 제도 개혁에 선뜻 동의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발언하신 게 있단 말이죠. 네네. 아직 집이 없고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보증한다. 근데 이제 그때 이게 그 얘기가 한 10줄 하여간 그참 그것도 저도 그렇게 그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예. 대부분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을 실천한 것에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묘래 파리에 갈 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데 뭐 공부하는 얘기를 쭉 해서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붙였던 것이 마치 사족처럼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족처럼 된 것 같다. 사족 같은 이야기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돈봉투 사건을 몰랐거나 검찰의 방향은 아예 돈봉투를 외부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본인이 조달한 것 아닌가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민주당에. 또는 뭐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말에 따라서 누가 돈봉투를 받았는지 어쨌는지의 여부가 다음 공천과 직결돼서 그런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한 상상력이죠. 너무나 황당한 상상력이니까. 왜냐하면 네. 송 대표가 처음에는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뭐 저 설명하고 나중에 본인이 계획대로 나중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표했었잖아요. 예. 실제로 귀국 자체가 관심사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이 지도부부터 의원들까지 의원 그룹까지 다 뭔 소리냐 빨리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안 들어오면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 전제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 전제를 잊어버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그 송영길 대표가 무슨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다. 정상적인 사고 여부를 떠나서 네. 너무 사실과 거리가 먼 황당한 얘기니까요. 사실과 거리가 먼 황당한 이야기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민영배 의원 복당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좀 잡음이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돈봉투 의혹 때문에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이 의원님은 늘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늘 내시니까요. 예. 그걸 또 존중할 수 있고.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 나눴었지만은 당장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또 각 원내대표들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들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근데 당선된 가령 박가원 대표 같은 분이 민영배 의원 복당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영배 의원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해서 탈당을 했다가 근데 그것이 본인이 뭐 민주당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어쨌든 검찰 관련한 개혁 입법을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결정을 했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본인은 또 복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또 그걸 직간접적으로 표했던 것이고 예. 근데 그걸 지켜본 옆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박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인가 아마 같이 이런 과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판단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네.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민영배 의원이 뭐 당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또 본인이 일정한 시기 동안 이렇게 나가 있었는데 복당을 희망하면 그래도 복당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시기가 어떠냐 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마무리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하게 본인이 이제 처리를 있을 하고. 때 예.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후임 원내대표인 박가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때까지는 뭐 당선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아까 당연히 이제 의원 수가 거의 200명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간호법은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독특한 분이다. 본인이 공약하시고 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간호법 관련한 법이 2개, 3개가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의한 것이 있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발의한 게 2개 있는데 그 2개 발의한 총수는 거의 60, 70명이 넘고 2개 다 발의하신 분이 20, 30명이 넘고 심지어 그날 나와서 반대 토론하신 의원도 거기에 2개 다 발의하시고 이래서 좀 민망한 형국이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저거를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통령이 간호법, 의료법이 지금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간호법도 본인들의 그런 공약이고 의료법은 그냥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다 똑같이 이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하자 그 얘기잖아요. 별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갖고 거부권을 하자는 것은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를 할지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 입법 복주다.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 이게 간호법 쌍특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이걸 다 이제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번 한미 정상회담 후에 예. 예를 들어 핵공유가 아니다고 하는 걸 핵공유라고 하고 대단한 성과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말장난보다는 예. 그냥 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어려워진 경제나 기업들을 잘 살릴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한 2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았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목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를 텐데 예. 정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핵공유가 목표였다면 실패한 것이고 아메리칸 파이가 목표였다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메리칸 파이가 목표였다면 성공한 것이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